네,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? 저는 이제 심리학 중에서 뭐 MBTI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, 저는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를 좀 꽤 오래 공부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, 이런 포인트들을 통해서 심리학을 나한테 적용을 하고, 진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갈 수 있구나. 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깨달았고, 그리고 그 김주환 교수님의 뇌과학 에 대해서 그 내면 소통이라는 책과 그리고 김주환 교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좀 요즘 특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. 뇌과학은. 애니어그램은 진즉에 좀 했었고, 그리고 뇌과학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애니어그램이랑 같이 이렇게 설명할 부분도 많고 접목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서, 이게 심리학이나 뇌과학이나 이제 결국에 이렇게 하나로 좀 연결이 되는구나.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어떻게 그 나에게 실전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네, 요 PPT 보이시죠? 애니어그램 실전 적용이라는 PPT를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다음 거 한번 볼게요. 네, 처음에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이 애니어그램이 이 뇌과학이랑 정말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에 나오는 그 어느 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은, 이 사진은 그 유퀴즈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 김우진 그 양궁 선수 있잖아요. 이번에 금메달 따신 그 이 양궁 선수가 김주환 교수님에게 멘탈 코칭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전전두엽 활성화 그리고 편도체 안정화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과연 뭔지 좀, 그리고 애니어그램이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갑자기 이게 좀 편도체, 막 전전두피질,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많이, 갑자기, 이게 뭔 소리야? 하실 수 있는데, 이게 뭐냐면요. 일단, 편도체는 여기 이제 PPT에 보시는 것처럼 두려움을 유발하고, 두려움을 이제,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두려움이 생겨요.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분노, 그리고 불안, 이런 것들이 좀 생겨요.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이제 증가하면서 근육에 피를 공급하죠. 근데 또 주요 부위가 있어요. 막 이렇게 턱이라든지, 뭐, 목, 뭐, 흉쇄 유돌근이라는 요런 데 있고, 그리고 이제 어깨, 뭐, 승모, 뭐, 이런 것들, 요 주요 부위가 있고, 그 이렇게 좀 장이 되게 중요한데요.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5번 보시면 소화 기능도 차단하고, 면역 기능도 차단하고, 성 기능도 차단하고,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도 차단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진짜 이게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건가? 자, 근데 여기 제목 보시면, 위에 보시면, 여기 위에 보시면, 그 멧돼지라고 이제 설명을 여기 써놨는데, 이게 무슨 얘기냐. 지금 뇌과학에서 얘기할 때, 지금 현대인의 뇌와 그 1만 년 전 원시인의 뇌가 비슷하대요. 그래서 어떤 위협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, 뭐랄까요, 그 이제 구조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, 예를 들어, 이 1만 년 전 원시인들이 한 3명이서 짝을 지어서 토끼 사냥을 하러 갔다고 칩시다. 그런데 토끼 사냥을 했는데, 딱 하고 있는데, 갑자기 이 멧돼지가 탁 출현을 한 거예요. 그래서,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뭐죠?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우거나,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?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서 또 빨리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활성화되는 게 이 편도체. 예, 이 편도체가 그때 활성화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당장 그 상황에 5분 안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 빨리 싸워야 되니까 근육에 피를 공급하고, 그래서 뇌에 있는 피가 막 근육으로 다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뇌는 텅텅, 그리고 이 근육은 빵빵.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. 전투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때 소화 기능과 면역 기능을 왜 차단시키냐? 이 왜라는 게 참 중요한데, 왜 차단시키냐면, 이 소화 기능과 이 면역 기능이 평소에 에너지를 좀 많이 잡아먹어요. 그런데 당장 5분 안에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그래서 이 소화 기능도 차단하고 면역 기능도 차단시켜서 모든 에너지를 다 생존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. 그리고
마지막으로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차단한다 하는데, 이게 뭔 소리냐면 전전두피질이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활성화되면 바로 죽어요. 왜냐하면 전전두피질은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. 그런데 이 합리적인 사고를 그 상황에 하면 안 되겠죠? 그 멧돼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, 아, 저 멧돼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? 아, 저 많이 배고픈가? 나한테 왜 이렇게 저렇게 오려고 할까? 쟤 화났나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하면은,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 5분이 아니라 뭐 30초 안에 죽겠죠.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편도체가 전전두피질을 탁 이렇게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편도체가 그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팍 발동을 하면서 이 8가지, 좀 더 있겠죠. 근데 아무튼 주요한 거는 8가지 요건데, 이것들을 탁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벗어났어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 이제 그 원시인들은 편도체가 그때 이제 다시 쭉 안정화되면서 전전두피질이 다시 활성화되고 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리고 이제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보면은 뭐 과제 지속력, 끈기, 뭐 여기 다 써놨죠. 그리고 집중력, 뭐 감정 조절력, 충동 조절력, 뭐 자신과 상대방을 파악하는 능력, 예측력, 판단력, 의사결정력, 창의력 등등 해서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성공하는데 주요한 수많은 기능을 이 전전두피질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작용을 하겠지만 이 전전두피질이 함께 작용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전전두피질의 기능이 활성화가 잘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업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.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냐? 이 1만 년 전 원시인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돼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. 바로 이제 안정화도 되고 그 위험 상황이 지나가면. 그리고 뭐 어차피 그때는 진짜 생존이 직결된 그런 때였으니까 어차피 뭐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내가 살았으면 된 거죠. 그때는 이제 상관이 없었는데 이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요 어깨 막 이렇게 뭉쳐 있죠. 그리고 소화 잘 안 된다. 그리고 면역 기능 되게 안 좋다. 막 병도 잘 걸리고 감기 잘 걸리고 막 소화도 맨날 잘 안 되고 이런 고등학생들 되게 많거든요. 특히 이제 공부 되게 좀 많이 하는 그런 분들 뭐 상관없지만 네. 근데 그분들이 왜 이러냐면 수능이라는 것을 멧돼지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. 아니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뭐 다 작은 멧돼지들이겠죠. 그리고 이 수능이라는 큰 멧돼지가 고등학생 3년 내내 쫓아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뇌는 항상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계속 느끼다 보니까 근육이 뭉치고, 그리고 소화 기능 차단되고, 면역 기능 차단되고 하니까,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프고, 막 소화 안 된다 그러고, 아, 어깨 너무 아프다 그러고, 그게 무한정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그런 거거든요. 심지어 불안증이 심하면 자기 전까지, 그리고 자면서도 계속 막 뭐가 쫓아오는 꿈을 꿔요. 막 이런 식으로 편도체가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막상 수능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능 날 갑자기 막 머리가 새하얘지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. 뭐 꼭 수능이 아니어도 뭐 면접 준비 열심히 했어요. 그런데 면접 딱 보러 갔는데 갑자기 면접관들 보니까 머리가 새하얘져. 나한테는 그게 면접관들이 멧돼지들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새하얘지고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싹 차단해 버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합리적인 사고가. 그래서 외운 거 다 까먹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직장 가서도 똑같죠. 직장 가서도 뭐 이렇게 직장 상사를 마주쳤어요. 그럼 갑자기 어버버하고 그리고 막 프로젝트 발표를 해야 돼. 근데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덜덜 떨리고 막 그 앞에 나가니까. 그게 이제 무한 반복이에요, 이게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멧돼지로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애니어그램이랑 되게
잘 맞닥뜨려져요.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잘 알잖아요?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피질의 활성화가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뒤쪽에 설명을 해드리고, 이 편도체를 안정화하는 방법은 김주한 교수님 유튜브에 가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.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의 강의들도 정말 많거든요. 그래서 꼭 이제 저는 한 번씩 꼭 김주한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다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이가 뭐 어리시든 많으시든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요 편도체와 전전두피질, 멧돼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,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애니어그램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드디어 애니어그램이 나왔습니다. 자, 애니어그램 뭐 이게 애니어 하니까 뭐 애니멀, 뭐 동물 뭐 이런 건가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, 아니에요. 이 책에 보니까 애니어는 숫자 9를 뜻해요. 히라버에서 따왔대요. 그리고 그램은 그라모스라는 그 또 이게 히라버에서 따왔는데 도형이란 뜻이에요. 도형. 그래서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다.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9개의 점이 딱딱딱딱 있죠. 그래서 이 9개의 점이 각각 유형을 의미하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을 이 9가지로 나눈 거거든요. 근데 그 9가지로 나눈 그 기준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에요. 두려움. 이 두려움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. 이 두려움으로 이제 나누는 거고, 그리고 이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이제 생기는 거다. 죽기 직전에 그 두려움,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면 조금 길어져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중요한 건 여기에요, 여기. 지금부터. 이게 뭐냐면, 이 총 9가지로 일단 나눈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이 80억 명의 사람을 뭐 겨우 9가지로 나누겠어요.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더 세분화돼요. 막 날개도 있고, 막 뭐 변형, 뭐 사회적 변형, 뭐 자기 보존 본능, 뭐 그런 게 막 나와요.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나중으로 미뤄도 되고, 지금은 이 9가지에 집중을 하셔도 충분히 나에 대해서 아는 데에 꽤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세계의 자아라고 불러요. 그래서 감정형, 머리형, 본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, 이 감정형은 2번, 3번, 4번 유형, 그리고 머리형은 5번, 6번, 7번 유형, 그리고 본능형은 8번, 9번, 1번 유형, 이렇게 그 총 9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. 한 유형 한 유형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감정형입니다. 감정형은 이번에 이 두려움이 뭐냐면 이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. 그게 이제 되게 두려운 거죠. 그리고 이 3번은 나의 가치가 없는 것이 드러날까 봐 되게 두려워요.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잘 쓰죠. 그리고 이 4번은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. 요거를 되게 두려워합니다. 그리고 이 감정형은 두려울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더 원해요. 요거는 좀 더 뒤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각 유형마다 건강 수준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. 거기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감정형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이 관심이 가장 큰 테마거든요. 이 감정형은. 그런데 2, 3, 4가 약간씩 달라요. 관심을 이제 얻는 방법이. 그래서 어떻게 얻냐. 여기 설명 들으시면서 나는 무슨 유형일까?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2번 유형은 내가 먼저 관심을 이렇게 줘요. 그래서 내가 먼저 막 얘한테 잘해줘요, 일부러. 그러면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주겠지.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로 이제 관심을 얻기를 원하고. 그리고 3번 유형 같은 경우는 나의 성취. 내가 이만큼 해냈어. 막 이 정도 막 했어. 그래서 이 한 거를 봐.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.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, 야, 너 대단하다. 이거 어떻게 했어? 라고 하겠죠? 그러면 그거에 되게 뿌듯해하고, 그러니까 인정에 관심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. 그리고 요 4번 같은 경우는 동정과 연민에 관심을 원하는데,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뭐 과거에 한 5 정도 되는 그런 그 슬픈 일이 있었어요. 그런데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한 8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와, 나 진짜 그때 완전 죽을 뻔했어. 너무 힘들었어. 하면은 친구들이
야, 너 되게 힘들었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런 관심. 위로의 관심이라고 하면 좀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거죠. 그리고 이 감정형들은 생각이 과거에 좀 많이 가 있어요. 이게 뭔 소리냐면, 이 침대에 누웠어요, 자려고. 이제 딱 자리에 누웠는데, 그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, 오늘 걔랑 얘기할 때, 아, 이런 얘기 하지 말걸. 아, 오늘, 아, 이거 이렇게 하지 말걸.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오늘 있었던 일, 아니면, 아, 옛날에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걸. 하면 뭐 과거에 있었던 일. 그래서 좀 지금 현재나 미래보다는 좀 과거에 좀 생각이 치우쳐져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기 되게 싫어해요. 이게 뭐냐면 깊은 이 내 안에 내면 안에 이 나에 대한 이런 나르시스적인 상처라고 이제 책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 내가 진짜 원하는 무언가를 딱 말을 했어요. 뭐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한테. 그런데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뭐 나는 뭐, 좀 대중적이지 않은 어떤 취향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, 뭐 나는 뭐 모래가 좋아 했는데 친구들이, 야, 뭔 모래를 좋아하냐? 야, 또 뭐 이상한 걸 좋아하냐?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엄마 뭐 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너무 원하던 거였어. 그런데 부모님이 안 돼. 뭐 그런 걸 한다 그래. 아유, 안 돼. 하고 이제 딱 잘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릴 때 내 진짜 원하는 무언가를 말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잘린, 부정당한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던 게 마음 깊은 곳에 수치심으로 이제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건드려질 때, 사회생활 하면서도 뭐 그럴 때 있잖아요. 내가 되게 좀 싫은 경험 이럴 때. 그래서 사실 그때 막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깊은 그 수치심이 올라와서 화가 난 거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이 감정형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느낀다.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. 이 감정형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2번, 3번, 4번 설명에 그 이후에 좀 해드릴 거거든요. 그쪽에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 잠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